5장 피로, 걱정, 분노를 일으키는 주범. 앨리스는 동네에서 흔히 볼 법한 속기사다. 어느 날 앨리스는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몹시 피곤해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다. 머리가 아프고 허리도 뻐근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저녁 식사를 건너뛴 채 단장 침대에 눕고 싶었으나 어머니의 성화로 하는 수 없이 식탁에 앉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친구였다. 같이 춤추러 가자는 내용이었다. 앨리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활력을 되찾은 그녀는 방으로 달려가 연푸른색 드레스로 갈아입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갔다. 그날 앨리스는 새벽 3시까지 춤을 추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 도리어 마음이 들떠서 한숨도 못 잤다. 겉모습과 행동 모두 피곤해 보였던 8시간 전에 앨리스는 실제로 피곤했을까? 당연하다. 그녀는 지루한 일과 지루한 삶에 지쳤을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앨리스가 있다. 당신도 그중 하나일지 모른다. 이처럼 피로의 주범은 지루함이다. 신체 활동보다는 마음가짐이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다. 몇 년 전 조셉 바맥 박사는 심리학 자료집에서 지루함이 어떻게 피로를 유발하는지 보여주었다. 그는 한 무리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할 법한 실험을 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학생들은 피로와 졸음을 느꼈고 두통과 눈의 피로를 호소했으며 심지어 짜증을 냈다. 몇 명은 소화불량 증세까지 보였다. 이 모든 것이 상상의 질환이었을까? 아니, 학생들의 신진대사를 측정해 보았더니 지루한 일을 할 때는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 소비량이 감소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만한 일을 하자마자 신진대사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좀처럼 지치지 않는다. 최근에 나는 캐나다 로키 산맥의 루이스호 부근으로 휴가를 다녀왔다. 코랄 시내를 따라 송어 낚시를 하며 며칠을 보냈다. 낚시를 하는 동안 내 키보다 높게 자란 덤불을 헤치고 다니며 통나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진 나무들 사이로 길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 이런 일들을 하루에 8시간씩 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흥분되고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송어를 6마리나 잡고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낚시가 몹시 지루했다면 어땠을까? 해발 2100m가 넘는 곳에서 지겨운 일을 하고 난 다음이라면 아마도 완전히 탈진했을 것이다. 등산처럼 고단한 활동을 할 때도 신체 활동보다는 지루함이 사람을 훨씬 더 피곤하게 만든다. 미니애폴리스 농공저축은행의 은행장인 킹맨이 좋은 예를 들려주었다. 1943년 7월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산악인 클럽에게 영국 왕세자 군의대의 등반 훈련을 맡아줄 가이드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킹맨은 가이드 중 한 사람이었다. 42세에서 59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가이드들은 젊은 군인들을 이끌고 빙하와 설원을 행군했으며 로프와 작은 풋홀드 그리고 언제라도 떨어질 듯한 핸드홀드만을 의지해 12m 높이의 가파른 절벽을 올랐다. 이들은 마이클 봉과 바이스 프레지던트 봉을 비롯해 캐나다 로키 산맥 리틀 요호 골짜기에 이름 모르는 봉우리에 올랐다. 6주간의 고된 유격 훈련을 막 끝낸 터라 체력이 절정에 이른 젊은이들도 15시간의 등반을 마치자 완전히 탈진해버렸다. 이들이 유격 훈련에서 단련하지 못한 근육을 사용하느라 피로를 느꼈던 것일까? 유격 훈련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며 헛웃음을 지을 것이다. 이 젊은 군인들이 녹초가 된 이유는 등산이 지루했기 때문이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빈속으로 잠이 든 사람도 있었다. 군인들보다 적어도 두세 배는 나이가 많았던 가이드들은 어땠을까? 그들도 피곤하기는 했지만 탈진할 정도는 아니었다. 가이드들은 저녁을 먹은 다음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밤 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은 등산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탈진하지 않았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손다이크 박사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피로에 대한 실험을 했다. 피실험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거리를 제공하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재우지 않은 적도 있다. 여러 가지 연구 끝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루함이야말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유일하고도 실제적인 원인이다. 당신이 정식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량이 많아 피곤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당신은 업무 외의 일 때문에 지치는 것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지난주를 떠올려보라.
편지에 답장을 못했고 약속도 깨졌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탈진해서 집에 들어왔다. 머리는 쪼개지는 듯 아팠다. 다음날 모든 일이 잘 돌아갔다. 전날에 비해 40배나 더 많은 일을 했다. 하지만 활력이 넘치고 생생한 상태로 집에 돌아왔다.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일 때문이 아니라 걱정, 좌절, 분노 때문에 생겨난다는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이 장을 쓰면서 제롬 컨의 유쾌한 뮤지컬 쇼보트를 다시 관람했다. 공연 중 코튼 블로서모의 앤디 선장은 다음과 같은 철학적인 대사를 남겼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하다. 그들이 행운아인 이유는 남보다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일하면서 걱정과 피로는 덜 느꼈기 때문이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그곳에 당신의 에너지가 있다. 사랑스러운 연인과 10km를 걷는 것보다 잔소리하는 아내와 10블록을 걷는 게 훨씬 더 피곤한 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 속기사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의 정유 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달마다 며칠씩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을 해야만 했다. 유전 차용권 계약과 관련된 문서에 수치와 통계를 채워넣는 일이었다. 이 일을 너무도 지겨워했던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떻게 했을까? 자신과 날마다 경쟁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녀는 매일 오전에 자신이 작성한 서류의 수를 센 다음 그날 오후에는 그 기록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같은 부서의 어떤 속기사보다도 그 지루한 작업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무엇을 얻었을까? 칭찬? 아니다. 감사? 아니, 역시 아니다. 승진? 그것도 아니다. 임금 인상? 다 틀렸다. 그녀는 지루하면서 오는 피로를 느끼지 않았다는 보상을 받았다. 이 지루한 일을 흥미롭게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와 열정을 얻었고 여가 시간에는 훨씬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그 속기사가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이다. 이 다른 속기사의 사례를 살펴보자. 그녀도 자신의 일이 흥미로운 듯 행동하는 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한때 싸우듯이 일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녀의 이름은 벨리 골든이며 일리노이주 엠허스트 사우스 캐닐 워스가 473번지에 살고 있다. 그녀는 내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는 4명의 속기사가 있었는데 한 사람당 서너 명의 편지를 받아 적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없이 바빠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한 번은 부팀장이 저더러 긴 편지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반발심이 생긴 저는 전체를 다시 쓰지 않고도 편지를 고칠 수 있지 않느냐고 되들었습니다. 부팀장은 제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고용하겠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다시 작성하다가 문득 제가 하는 이 일을 하고 싶어 귀에만 엿보는 사람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일한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었지요. 그러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제 일이 싫기는 했지만 이제부터 즐기듯이 일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일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일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 일을 좋아하게 되면 처리 속도 역시 빨라진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초과 근무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니 일을 잘한다는 평판도 덤으로 얻었습니다. 부서장 한 분에게 개인 비서가 필요해지자 그는 제게 그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맡겨진 것 외에 업무가 주어져도 절대로 투덜대지 않으면서 잘 처리한다는 이유였지요. 이를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게 기적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유명한 마치 무엇인 것처럼 철학을 실천하고 있었다. 한스 바이힌거는 마치 용감한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용감해지고 마치 행복한 척하면 실제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충고했다. 마치 일에 관심이 있는 듯 행동하라. 그러면 그 행동을 통해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 때 피로와 긴장과 걱정이 줄어들기도 한다.